4강입니다. 자, 이제 265페이지 보시면은 자, 상린관계 속에서 이제 경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237조 보시면요. 인접해서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공동 비용을 들여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 비용이죠. 그럼 비용을 어떻게 낸다는 거죠? 반반, 그죠? 반반 비용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항의 전항의 비용은 뭐 경계표나 담 설치 비용은 절반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측량 비용은요. 측량은 토지 측량 비용인데 이거는 토지 면적이 다를 수 있죠. 이거는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하는 거는 담 설치 비용이에요. 담 설치 비용.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건 무슨 비용이요? 측량 비용이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238조 보시면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걸로 해도 됩니다. 높이를 더 높게 할 수도 있고 특수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39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왜 공유로 추정하냐면 비용을 절반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어떻게 해요? 절반. 자, 그러나 경계표, 담, 국어가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가 된 거라면 이거는 비용을 절반 부담한 게 아니죠. 한 사람이 다 비용을 들였다는 거죠. 그때는 공유로 추정할 수 없죠. 아니면 담이 건물의 일부일 때. 그러면 공유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유로 추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 밑에 내려가세요. 수지목근 240조. 자, 1항에 보시면 인접지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었어요. 그럼 가지를 냅둬요? 가지를 자르라고 해요? 자르라고 그러면 자르라고. 에? 가지를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르라고. 아니면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있고 담장이 있는데 담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담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가지가 넘어가면 거슬리죠.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 자르시라고 청구한다고요. 가지를. 여기를 갑이 소유, 여기를 을이 소유. 가지 제거 청구하는 거예요. 가지 제거 청구. 근데 만약에 갑이 가지를 안 자르면 을이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가지는 바로 잘라요? 물어보고 잘라요? 물어보고 자르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뿌리가 넘은 거지. 뿌리가. 오늘 심심해서 땅을 파보니까 뿌리가 넘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뿌리를 잘라도 돼요. 안 물어보고요. 자, 그래서 가지는 물어봐야 돼요. 뿌리는 안 물어봐요. 자, 2항에 보시면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청구자가 가지를 제거할 수 있고요. 이건 청구한 뒤죠. 근데 3항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땐 임의로 제거하는 거예요. 뿌리는 임의로 제거해요. 가지는 물어보고 제거고요. 뿌리는 땅 속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땅을 파야 보이는 거죠? 잘라도 돼요. 근데 가지는 어디서부터 온 건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상린관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가서 268페이지로. 자, 소유권 목차 좀 잡고 가겠습니다. 소유권. 완전 물권. 완전한 물권이에요. 네. 오늘은 전기가 안 통해서 너무 좋아요. 오늘 전기 안 통해. 왜 안 통하지? 어색해요. 또 안 통하니까 뭔가 빠진 것 같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상린관계. 상린관계가 조문이 많아서
조문이 많아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상린관계는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그 다음에 경계와 관련된 상린관계였습니다. 여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유권의 취득이 나옵니다. 소유권의 취득. 자, 취득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취득 사유들 중에서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취득 시효하고 그다음에 부합이에요. 부합. 다른 것들은 조문 읽고 이해하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공동소유. 여럿이서 함께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됩니다. 자,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공유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공유는 정말 너무 중요하죠. 반드시 나옵니다. 별 3개 공유. 공유 별 3개. 취득시효 별 2개. 역시 소유권의 꽃은 이 공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268페이지에서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소유권 취득 원인들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자, 첫째 줄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매매를 해서 뭐 증여를 해서 교환을 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법률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소유권 취득은 가능하죠. 뭐 상속받을 수도 있고 경락받을 수도 있고 수용해갖고 가져갈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겠죠. 자, 그런데 밑에 양괄호 2번 내려가면 이와 같은 물권 변동 원칙에 의한 소유권 취득하고는 또 별개로 245조부터 261조에서는 취득시효, 무주물의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이런 특수한 사유들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파트에는 없는 소유권에만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떼서 다루겠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따로 떼서 지금 네모 2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취득시효는 취득하는 거죠. 취득을 하는 건데 이 취득시효는 시효로 취득하는 거죠. 시효가 뭐라 그랬죠? 시효. 시간의 효력. 시간의 효과가 시효죠. 시간 효과. 자, 시간의 효과로 뭔가를 얻는다. 그러면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시간의 효과로 취득을 한다. 자, 근데 반대로 시간의 효과로 뭔가가 없어진다. 그러면 소멸시효. 시효가 2개예요, 2개.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취득시효를 만나는 겁니다. 이거. 취득시효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물론 이제 뭐 동산 취득시효도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그냥 좀 다 무시하고 부동산 취득시효에서 24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자, 245조 2항. 자, 245조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네. 이렇게 취득시효가 몇 개가 있다? 2개 있어, 2개.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짜리. 20년짜리. 고요. 얘는 10년짜리예요. 20년짜리, 10년짜리. 2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멸시효는? 자,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건이 용의 물건이죠.
용의물권 소멸시효 몇 년에 걸리죠? 30년이요? 10년이요? 20년인데. 20년이에요. 20년이죠. 10년의 소멸시효는 채권.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용익 물권은 20년이에요. 20년. 자, 일단 밑에 양괄호 2번 내려가 보세요.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들 열거 되어 있습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들. 자, 여기서 일단 첫째 줄에 소유권. 소유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지상권. 지상권 둘째 줄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것도 시효 취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하고 지역권도 시효 취득이 됩니다. 지금 전세권도 나와 있는데 전세권은 학설에 대립이 있다 그러죠? 그럼 안 나옵니다, 시험에. 학설에 대립이 강하죠? 그럼 안 내요, 그럼 시험에. 뭐하러 냅니까? 싸우던데.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넷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이거 시효 취득 불가능합니다. 저당권을 시효 취득하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일회적으로 행사하는 뭐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뭐 점유권이나 유치권 이런 것들도 시효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효로 취득 가능한 권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 뭐예요? 지역권. 근데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된 거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아니, 지역권이 뭡니까? 그건 이제 그 지역권 가서 할 거예요, 가서. 지역권 들어가서 할 거예요. 지금 그냥 이름만 들어두세요. 계속되고 표현된이죠. 그럼 또는이에요, 그리고예요? 네? 또는이에요, 그리고예요? 그리고죠, 그리고. 계속되고. 그죠? 표현된 지역권이죠. 네, 한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른쪽에 표가 있는데, 지금 표가 있는데, 여기에 위에 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권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소유권, 지상권만 확인하시고 1번에서 뭐 질권 무시하시고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전세권은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나올 수가 없다. 무시.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여기. 3번은 시험에 나올 리가 없고요. 4번의 분묘기지권은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시효 취득 못합니다.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못해요. 왜 못하냐? 장사법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 장사법이 제정 시행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분묘기지권 시효로 취득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제. 시효 취득 이제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해주다 보니까 온 산이 다 무덤 천국이라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분묘하지 말고 이제 화장을 하자고 법을 만들었어요. 장사법을. 그래서 요 법이 딱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2001년부터 시행됐죠.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시효 취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빠져요. 4번은 빠져야 돼요. 지금 책에서. 그죠? 안 뺀 거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빠져야 됩니다. 네. 책을 비판한 건 아니에요. 빠져야 돼. 장사법 시험 범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거? 네? 들어가죠. 네. 제가 칠판에 썼다는 건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과 무관한 거를 쓰지 않아요, 저는. 이거 중개사법에 나와요, 장사법 이거 중개사법. 중개사법 2차 거기 나온다고.
지금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하시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점유취득시효 245조 1항입니다. 자, 보시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한 사람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점유취득시효예요. 요건이 첫 번째 요건 20년입니다. 20년 1번. 소유의 의사로 2번. 평온하게 3번. 공연하게 4번. 마지막이 등기입니다. 5번. 그러니까 20년 자주 평온 공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까지? 등기.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취득시효라고?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디 나오냐면은 조문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건 좀 뒤에 나오는데요. 자, 280페이지 와보세요. 280페이지. 자, 280페이지 와보시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245조 2항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 평온공연, 선의과실 없이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첫 번째 요건, 등기한 자.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등기 이미 한 자가 2번 10년간, 3번 소유의 의사로, 4번 평온하게, 5번 공연하게, 6번 선의이며 7번 과실 없이 점유를 하면 소유자 된다는 거죠. 여기는 조금 요건이 더 많죠? 네, 조금 더 많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취득시효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는 주로 점유 취득시효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비중을 따져보자면 여기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 비중이 여기가 높고 여기는 좀 쩔이에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많이 안 물어봐요. 여기를 주로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269페이지부터 지금 내용이 전개되는 게 다 점유 취득시효 위주로 내용들이 다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 말 없이 그냥 취득시효라고 하면 당연히 20년짜리 점유 취득시효를 생각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거죠.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으로 내려갑니다. 점유 취득시효의 대상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자기 부동산도 취득시효가 되고요. 2번 일부를 시효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취득시효 설명드릴 때 이걸로 설명드렸었어요. 토지가 있고, 자, 갑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오른쪽 땅은 A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A가 여기서 농사를 짓다가 자기 땅이 요까지가 자기 땅이니까 농사도 여기까지 해야 되죠? 근데 A가 농사 지을 때 조금씩 침범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계속 이렇게. 계속 땅 넘어가는 거에 농사 지을 때마다 1년씩 이렇게 넘어가 조금씩. 일부러 넘어가 하다 보니까 그건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넘어갔던 거죠. 조금씩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요렇게까지를 다 농사를 지었던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갑의 땅이에요? A 땅이에요? 분명히 누구 소유 땅이죠? 갑 땅이죠. 갑 땅이죠? 갑 땅. 갑 소유 땅이에요. 갑 소유 땅. 근데 A가 요 부분을, 갑의 땅이지만 이 부분을 점유한 거죠. 그죠? 몇 년 동안이요? 20년이요. 이게 20년이나 흘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잠깐 점유했던 게 아니라 20년 동안 저기를 점유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 누구 땅인 것 같아? A 땅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20년을 자주로 점유했다는 거예요. 평온하게요. 대놓고 공연하게요. 이렇게 20년을 채워서 이렇게 채우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요. 자, 시효가 완성되었다.
CO가 완성됐으니까 A는 이제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만 한다고 소유자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하려면은 A가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넘기라고 등기 청구하는 거지. 등기 청구. 그래서 A가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가지고 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은 등기 넘겨요? 안 주려고 버텨요? 안 주려고 버티죠? 소송하는 거예요. 근데 소송해도 이렇게 요건을 갖췄으면 A가 승소하기 때문에 결국 등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격려하면 등기함으로써 A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하는 토지가 지금 한 필 토지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잖아, 일부. 여기. 일부를 취득하는 거죠. 일부를 취득해도 되는 거예요? 일부 취득? 일부 취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2번에 지금. 일부. 된다고요, 일부. 분필해서 갖고 가면 돼요. 에? 뭐 해서 갖고 가면 돼요? 분필하면 돼. 이렇게 분필을, 이렇게 분필. 분필하면 되죠, 분필. 분필이 뭐예요? 토지 자르는 거. 그럼 왼쪽은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잘라가지고 여기는 이제 누가 가져간다? A가 가져간다고 등기해가지고. 전부가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일부라도 분필해서 갖고 가면 됩니다. 거기 지금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취득시효는 1번에서 말했듯이 자기 것도 취득시효가 된다는 거예요. 에? 자기 거라고, 자기 거. 아니, 자기 건데 왜 시효 취득합니까? 바보도 아니고. 갑이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갑이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갑한테 소송 거는 거예요. 소송을.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우리 땅이야. 이렇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우리 땅이었는데 그때 전쟁 나가지고 한국 전쟁하면서 서류가 이렇게 없어진 거라고 소송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여기 이제 친일파의 자식들이었던 거죠. 이 나쁜 놈들, 친일파의 자식들. 우리 할아버지 땅이라는 거지.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한 40년대, 1940년대 때 있을 법한 그런 서류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송 들어오면 갑은 이 서류가 잘못됐거나 이건 내가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땅이다라는 걸 갑이 뭐 나름대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해져. 그럼 소송에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갑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당신 할아버지 땅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점유한 지가 지금 이 양반 30년이 넘었다 지금. 어차피 30년 넘게 내가 지금 소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뭐를 주장하면 돼요? 그냥 취득시효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땅도 주장해도 된다고. 왜? 빨리 끝내려고.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자, 뒤로 넘기세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시효 취득하면 안 되죠. 자, 근데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뒤에 행정재산 나오죠? 행정재산은 취득 안 돼요. 일반만 되는 거예요. 일반만.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4번 지분. 공유 지분도 취득시효가 됩니다. 지분. 자, 양보하러 3번으로 내려갑니다. 취득시효의 요건입니다. 자, 평온하게, 공연하게, 그리고 자주 점유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 전부 다 추정되죠. 자주 점유도, 평온 점유도, 공연 점유도 추정되죠. 오늘 첫째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 추정되는 거잖아요. 뭐는 안 되죠? 추정. 무과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추정됩니다. 여기. 자, 그리고 오른쪽에 그리고 20년간의 점유를 해야 됩니다. 20년.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죠.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등기라고 돼 있는 부분에 등기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A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자주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시효가 완성된 거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시효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A는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되면은 일단 A는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 이 등기 청구권 이거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이죠? 채권이에요. 지난주에 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지난주에. 기억나죠? 이 흔들리는 눈빛들. 예? 흔들리는 눈빛.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자, 시효 완성자 등기 청구,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A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등기하면 이제 소유자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가 시효 완성했는데 갑이 팔았어요. 자, 갑이 토지를 팔아버린 거지, 이렇게 을한테. 팔고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A가 시효 완성을 먼저 했고 20년을 먼저 채웠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을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럼 결국 A가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이라는 건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상대방은 뭐냐면은 시효가 완성되는 그때 그 당시 20년이 채워지는 그때 그 당시 그때 그 당시에 소유자가 상대방이에요. 그럼 여기서 20년을 탁 채웠을 때 그때 소유자 누구였어요? 갑이었죠.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 갑한테 행사하는 거. 갑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이 탁 태어나는 거예요. 20년이 채워지면. 그러니까 태어날 때 등기 청구권 맞박에 상대방이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로 찍혀서 나왔어요, 지금? 갑으로 찍혀 나온 거예요. 찍혀 나왔어요. 그럼 갑한테만 행사할 수 있다고, 이거는. 을한테는 행사해 못해. 을한테는 못한다는 거죠. 못해. 만약에 A가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물권이라면 이게 물권이라면 갑한테는 을한테는 다 행사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물권이 아니라 뭐라고, 이게 채권이라서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정해진 상대방한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한테는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을 상대로 행사 못한다. 자,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겠죠. 갑이 소유자고 이런 또 죄가 없어지는데요. 자, A가 여기서 한 18년을 점유하다가 A가 18년 점유를 하다가 그럼 아직 시효 완성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이 을한테 팔았을 때. 자, 그러니까 을로 소유자가 바뀌고, 자, 을한테 소유권 딱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 어쨌든 A는 이렇게 20년을 채운 거죠. 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죠. 시효가 완성. 그럼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A는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죠. 이때 등기 청구권은 누구 상대로 취득하는 거죠?
을 상대로 취득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때는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시효 완성이 먼저, 소유자 바뀐 게 먼저. 소유자 바뀐 게 먼저죠. 을로 바뀐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완성됐다고 지금. 그럼 행사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순서가 다르죠, 지금. 자, 책이 지금 이거 어디 나오냐면은, 자, 일단, 자, 271페이지에서 밑에 등기 청구권 성질에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확인하세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밑에 줄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자, 뒷페이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요,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지금 니은을 보시면 니은에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 명의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니은에서 말하는 건 지금 여기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지금 시효 완성이 먼저야? 명의인 변경이 먼저야? 명의인 변경이 먼저죠. 그러니까 요 상황이죠. 요 상황. 명의인이 먼저 바뀌었어. 갑에서 을로 명의인이 먼저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시효가 완성된 거죠. 자, 이런 경우라면은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에 그 등기 명의자 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밑에 디귿은 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 명의인이 변경됐어요. 취득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던 경우는 그때는 이제 이 양수인 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이 틀을 기초로 해서 좀 더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네, 그 이후의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내용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